먼저 윤혜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사정책연구원의 윤혜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옆에 분하고 거의 동의하고요. 세계적인 흐름이 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범자와 내지는 민법상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구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쪽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실만 얘기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307조 1항은 사실을 얘기하면 처벌을 합니다. 우선 이게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법 체계를 보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큰 권리자, 국민의 권리자,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규범인 헌법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헌법 37조 2항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습니다. 그 인권위에서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 공공 질서, 공익성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위 규범인 형법을 가면요,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형법에 가면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게 됩니다. 즉 사실을 전제로 오로지 공익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그 난이하고 기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명심하고 있고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외국 사례도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명예훼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굉장히 다르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경멸할 그 저하시키는 사실 행위를 적시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면제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시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그런 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구성 여건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좀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우리나라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제 그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을 먼저 담보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은 책임이 면제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310조를 보시면은 사실이 먼저, 진실성이 먼저 담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익성을 입증해야지만 책임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얼핏 보서는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 구조는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겁니다. 이게 입증적인 전환 규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법 규정을 보면은 입증적인 전환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입증 책임 전환은 원고가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원이 한답니다. 근데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이 공익성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비평을 하죠. 공익성의 범위도 넓고 포괄적이고 애매한데 그럼 결국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우선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판례를 자세히 보시면요, 비방할 목적하고 공익성을 상반된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공익성이 부정해지는 거고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공익성이 인정돼 버려요. 이건 굉장히 형법 체계상 굉장히 큰 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라는 것은요,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제 위법성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비양분론적 또는 이분법적인 사고다. 결국 구성요건 단계에서 위법성을 판단해버리고 위법성 단계에서 또 구성요건을 다시 판단해버리는. 근데 이제 많은 그 대법관들이 비판을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런 난해한 그 법 해석에 의해서 오히려 공익성의 그 포괄적인 그 해석에 의해서 법관이 자의적인 그 남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우선 법체계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욕죄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은요. 우선 저는 그 307조 1항은 그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일본과 독일과 같은 법 체계가 아니에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전환 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규정은 많은 분들이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본은 친고죄인데 우리나라는 또 반의사불벌죄예요. 결국 그 의미는 뭐냐? 명예훼손죄가 경미하지도 않고 불법성이 높다는 거예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미하다는 거거든요. 불법성이 낮다는 거거든요. 근데 명예훼손죄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예요. 더군다나 추상적 위헌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은 기소 이전에 그 위험의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보고서를 썼는데 바른 체계가 되려면 이 사실적시라는 진실성은 중립,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의 중립이죠. 중립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에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처벌이 불가결되는 거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게끔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 구조는 사실의 적시가 범죄 구성요건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범죄 구성요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구조가 어떤 문제점을 나타났냐면요. 우리 작년에 그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진실을 얘기 못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면 내가 307조 1항에 의해서 범죄자가 돼버려요. 더구나 그 부패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들의 발전적인 고발을 또 위축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을 얘기했다.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그 병폐가 있기 때문에 우선 307조 1항은 우선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모욕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거든요. 경멸할 의사표현, 표현. 이런 표현이나 가치 판단을 범죄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는 그 외적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럼 2, 3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판례는 또 전파 가능성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많은 폐단을 갖고 있고요. 또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습니다. 형법상. 어떤 분들은 310조로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10조 규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그 위법성 조각 사유지 모욕죄에 대한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경미하기 때문에 모욕죄 같은 경우는 경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의해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불법성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민사배상을 민법적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비구금형을 담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맞지 이것을 꼭 형법적으로 형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후 수단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것을 형법이 먼저 투입을 해서 범죄자로 만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혜성 연구원님 감사합니다.